안녕하세요.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유부남 유동입니다. 먼저 미국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. 다우존스는 지금 0.55% 상승 중입니다.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죠. 급락 이후에 오늘 조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반등입니다. 기술적인 반등. 아직은 지금 이 다우존스도 추세가 이렇게 무너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, 이제 반등이 좀 약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S&P 500도 보시면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 0.7%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윗골이 달리면서 좀 밀리죠. 아직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급이 받쳐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지금 시장 수급이 안 좋다는 얘기죠. 그리고 나스닥도 보시면요. 어제 급락 이후에 나스닥도 오늘 0.979%, 0.8% 정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추세가 무너진 상태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더 많이 빠지고 있죠, 현재. 어제 지금 전저점을 이탈하고 또 깼고, 오늘도 보시면은 지금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장중에 어제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갔습니다. 지금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미국 3대 증시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반도체주들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가 다 마찬가지로 안 좋습니다. 근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는 이유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. 이게 삼재가 덮친 글로벌 증시 패닉이라고 하는데,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. 연준의 고강도 긴축입니다. 5월 3일과 4일 미국의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. 여기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0.5%를 올리는 빅 스텝을 할 거냐, 아니면 0.75%를 한 번에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거냐, 이게 관건이죠. 이게 지금 금리를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이 고강도 긴축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재는 중국 정부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봉쇄 지역을 확대를 하고 있죠.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중국까지 지금 지역을 봉쇄를 한다고 하니까 주시장이 크게 악재가 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 악재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을 모르고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죠.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끝내지를 못하니까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핵무기를 쓸 수 있다라는 우려. 크게 이 세 가지 악재가 터지면서 지금 글로벌 증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. 저는 이 세 가지 악재 중에서도 가장 큰 악재는 미국 연준의 지금 고강도 긴축, 빅 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이냐, 이게 가장 큰 악재라고 보이는데요. 지금 왜 이렇게 그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되냐면 40년 만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최고치입니다. 이대로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고 계속 놔둬버리면 거의 그냥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.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5월 달에 연준 회의에서는 지금 0.5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지금 파월 의장이 공식화했죠. 그리고 6월 달부터는 0.75%를 한 방에 인상하는 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없습니다. 이게 지금 가장 큰 악재입니다. 악재. 근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연준이 이런 통화 정책이 나오기 전에 그 공포감, 그 다음에 결과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, 이런 것 때문에 주시장이 먼저 빠집니다. 하지만 과거에도 시장을 상황 보면 결국 이런 게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되면, FOMC 회의가 끝나는 시점 되면은 그때는 또
시장이 또 반등을 합니다. 희한하죠? 과거에도 그랬어요. 근데 지금 다음 주도 지금 FOMC가 끝나는 시점이 아마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아닐까. 왜냐하면 지금 미리 얻어맞은 겁니다. 고강도 긴축 때문에 미리 얻어맞은 겁니다.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급락하는 게 아니라 미리 얻어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도 좀 급락을 했죠.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.98%까지 급락을 했는데 다행히 양봉이 나오면서 1.1% 급락으로 마감했어요. 분봉을 보시면 장 초반에 급락으로 시작을 했죠.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반등 났다가 좀 밀렸다가 반등 났어요. 그러니까 장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당연히 마감이 됐고,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1.64% 급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장 초반에 2.4%까지 빠졌습니다. 분봉을 보시면 장 초반에 지금 엄청난 공포감을 줬죠. 네.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또 눌렀다가 또 반등. 그러니까 지금 국내 증시는 그나마 지금 선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. 자, 미국의 나스닥은 지금 이 위치입니다. 이 위치. 여기까지 내려왔어요. 근데 코스닥은 아직은 여기 위에 있습니다. 지금 코스닥이 좀 잘 선방을 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. 1265원으로 마감을 했고 최고점 1266원까지 갔어요. 자,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해버렸죠. 이게 뭐예요? 원화의 가치가 하락을 한 거죠.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한 겁니다.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 더 공포감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죠. 근데 과거의 이 원달러 환율의 모습을 보시면요. 지금 이때 2007년부터 2008년도 이때는 그 리먼 브러더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지금 특수한 상황. 이때 무려 환율이 거의 16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. 아주 치솟았죠. 그러다가 그 이후에 보면 이때 2010년도 5월 달에 이때가 환율이 1277원까지 올라갔고요. 그 다음에 2016년 2월 달 고점이 1245원.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환율의 최고점이 1296원이었습니다. 지금도 지금 과거에 올라갔던 그 종가 지점, 그러니까 저는 1250원 전후까지 환율이 올랐으면 조금 안정을 찾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예상보다 지금 환율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. 하지만 과거에도 보면 이때쯤이면 거의 환율이 고점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도 환율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이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이제는 점점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다음 주에 있을 이 FOMC 회의가 끝나면 환율은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종목들 차트를 보겠습니다. 먼저 JYP인데요. JYP는 엔터주의 대장이라 했죠. 엔터주 대장. 제가 이날 4월 18일 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걸 보고 당분간 일단은 매도다.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매도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리고 나서 좀 빠졌죠. 지금 빠졌다가 지금 어제 오늘은 또 괜찮은 모습입니다. 고점 대비 지금 마이너스 9% 정도. 거의 빠진 게 별로 없죠.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. 보면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해서 사고 있고 기관들도 팔다가 지금 최근에 좀 사고 있죠.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역시 주도주는 강하다라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. 아직은 매수보다는 좀 관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저는 이 지금 장대 음봉이 좀 깨림직하거든요. 아무리 실적도 좋고 추세가 괜찮더라도 이거는 좀 더 관망을 하는 게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. 그리고 오늘 펄어비스가
무려 24%나 급락을 했습니다. 장중에 25%까지 빠졌는데 너무 급락을 하다 보니까 하한가까지 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, 오늘 그 펄어비스가 이렇게 급락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, 어제 중국에서 출시한 이 검은 사막 모바일이 기대치만큼 매출이 안 나오고 있다.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이렇게 빠졌다 라는 건데,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주가를 급락을 시키기 위한 그냥 변명에 불과한 것 같아요. 이 메이저 세력들은 그냥 주가를 급락시키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이게 지금 얻어 걸린 거죠. 지금 어제는 펄어비스가 6.9%, 7% 정도 급등을 하면서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가 싶더니 완전 어제의 모습이 완전 헤이커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 펄어비스가 오늘 급락을 했는데, 게임주는 제가 게임주를 계속 버텨보려고 했지만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게임주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. 게임주는 일단 매도입니다. 일단 매도하고, 이거는 나중에 추세가 다시 살아나면 그때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게임주를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힘드시겠지만, 저는 이게 다 매도하기 힘들면 일정 부분이라도 매도해가지고 강한 종목으로 그냥 갈아타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. 펄어비스도 이렇게 급락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도 또 4% 하락하면서 또 전저점 이탈했습니다. 카카오 게임도 보면 추세가 아예 무너지고 가고 있습니다. 카카오 게임즈하고 펄어비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게임 산업 자체가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힘을 못 쓰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럴 때는 계속 들고 가면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매도를 해가지고 강한 종목으로 이사를 가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. 그 강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?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하나머트리얼입니다. 반도체 부품 쪽이죠. 어제 신고가를 냈고 어제 장이 안 좋은데 오늘도 보면은 별로 빠진 것도 없습니다. 계속해서 주가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. 이런 것들이 지금 왜 이런 모습이 나오냐?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. 실적. 이렇다 보니까 주가가 안 빠져요. 오히려 위로 갑니다.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좀 더 조정하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 많이 말씀드렸죠. PSK. 이 종목도 보시면 올해 1월달 대비해서 지금 11% 빠졌어요. 고점 대비 11%. 거의 빠진 게 없습니다. 코스닥이나 코스피 대비해서 훨씬 강한 모습이죠.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지수가 조정할 때 덜 빠진 종목들 있잖아요. PSK라든가 이런 하나머트리얼즈 같은 이런 종목들이 바로 주도주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입니다. 많이 빠진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덜 빠진 종목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.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PCB 관련주, 먼저 이 해성DS 자율주행차 관련주죠. 얘는 오늘도 3%나 상승을 하면서 또 신고가를 냈습니다.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? 왜 이렇게? 해성DS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거든요. 작년에 영업이익이 863억, 올해는 1600억, 그 영업이익이 2배 급증.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2000억을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, 이렇게 실적이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그냥 주가가 계속 빠지도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런 게 바로 주도주죠. 그리고 PCB 관련주, 인터플렉스 고점 대비 지금 8% 빠졌어요. 지수는 거의 여기에 있습니다. 여기에. 하지만 인터플렉스는 여기에 있어요. 얼마 안 빠졌습니다. 인터플렉스.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심텍은 지금 3월달 고점 대비해서 이제 11.8%, 거의 12%밖에 안 빠졌어요. 거래 아직 얼마 터지지 않았습니다.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눌림목을 줄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.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면은 한 주, 두 주만 사보세요.
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세를 관찰해 보시라는 거죠. 그리고 이스페타시스. 얘는 오히려 좀 상승을 했네요. 1.14%. 장중에 4.45%가 급등하다가 말아 올리면서 1.14%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. 강하죠. PCB 종목들 강합니다. 그죠? 그리고 마지막으로 LG 이노텍. LG 이노텍은 자율주행차의 거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죠. LG 이노텍도 최근에 좀 조정을 하긴 했는데 3월달 고점 대비해서 이제 11% 빠졌어요. 별로 빠진 게 없습니다. 빠진 게. 이렇게 빠진 게 없는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간다.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시장에서 많이 힘들지만 강한 종목,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강한 종목으로 포트를 압축을 하셔야 됩니다. 압축. 이거 꼭 하셔야 돼요. 이거 만약에 안 하시면 나중에 지수가 좋고 지수가 좀 반단정을 찾고 반등을 했을 때도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강한 종목으로 포트를 압축하라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